22조 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이 녹차라떼 논란에 결국 무력화됐습니다. 정부가 4대강 보호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는 비난이 큽니다. 구제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돼지 예방접종이 시급합니다. 전남 전체 돼지의 40%만 예방접종이 끝났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며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안희정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쯤 또다시 호남을 방문합니다. 광주 문화방송이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여야 대선 주자 6명의 비전과 정책을 비교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여름이 되면 영산강은 녹조로 인해 수질이 악화됐었죠. 녹조 라떼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녹조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4대강의 보를 확대 개방합니다. 수질 정책의 실패를 뒤늦게서야 자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탁한 녹조가 끼고 악취가 진동하는 영산강. 4대강 공사 뒤부터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가 창궐하며 수질이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수문을 일시적으로 열고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내봤지만 효과는 제한적. 결국 정부는 녹조와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의 보방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영산강 승촌보 등 4대강 6개 보에서 시범적으로 인근 지하수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수위를 낮출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으면 전국 안에서 연중 방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수위 하한선이 기존 7.5m에서 5.5m로 낮아지고 방류 한도도 확대됩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최적 운영하는 시기를 4월이나 5월부터 연중 확대 운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수질 녹조에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가뭄 해소와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명분이 허구였음을 정부가 자인한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물이 많아지면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생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를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애물단지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흐르는 강을 막으면 생태 재앙이 올 거라는 경고에 귀를 막아온 정부가 결국 보 개방을 확대하기로 하며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 원이 무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에서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간에는 호남 끌어안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물수 기자입니다. 3주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미래 대비에 적합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토크쇼를 열고 문화 콘텐츠와 미래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저는 이 세 분야는 광주 전남의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해서 제대로 꼭 잘 키우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과는 대립각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동물도 고마움을 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표를 개파 패권 세력으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개파란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다음 정부에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민주당의 경선 후보로 등록을 마친 데 이어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는 15일에 다시 호남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손해 경선의 출발지인 호남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바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안 지사는 경선 캠프를 광주에 두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본격화한 데다 두 야당 간의 대결까지 더해지면서 후보들 사이에 호남 끌어안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MBC는 지난 6주 동안 여야 대선 주자들과 특별 대담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담에 참여했던 대선 주자 6명의 비전과 정책을 비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대선에 임하는 각오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쟁력을 살펴봤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여야에 상관없이 올해 대선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민심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의 가장 큰 화두로 많은 주자들이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꼽았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주주의 복원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안희정 지사는 세대와 시대를 교체하겠다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이른바 준비된 후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부패 척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정의와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보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정권으로 집권을 했는데 국민들한테 안보든 경제든 많은 실망을 드리는 걸 보고 정말 보수가 진짜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자신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손학규 의장은 조화와 안정된 리더십을, 안철수 전 대표는 다당 구도를 만들어낸 정치적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소신 있는 정치를, 이재명 시장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웃집을 가장한 범죄 집단들이 있습니다. 불법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법 집단들. 근데 거기와는 치열하게 싸우죠. 부패 세력과 타협하면 됩니까? 야권 연대나 통합에 대해 제3지대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의장은 독자적인 대권 가도를 강조했고, 민주당 내 주자들은 연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정한 보수 주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선택받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구제역이 돼지까지 확산된다면 말 그대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돼지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에서 사육 중인 소는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돼지가 문제입니다. 소와 달리 모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주사를 놔야 합니다. 돼지 112만 9천 마리 가운데 40%만 예방접종이 끝난 상태. 소보다 피하층이 두터워 주사 놓기도 어렵고, 혹여 주사 부위가 굼거나 상처가 생기면 상품 가치도 떨어져 농민들이 꺼립니다. 더욱이 냉장 보관하던 구제역의 백신 온도를 18도에서 25도 사이까지 올린 뒤 접종을 해야 하는데 겨울철 수칙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보정시켜갖고 거의 많이 해. 그리고 돼지는 군사사이고 하니까 그런 식을 못 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더. 이런 가운데 돼지의 항체 형성률은 67% 수준으로 소의 99%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 전라남도는 공무원을 참관시켜 제대로 된 접종을 유도해 항체 형성률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가에서 외부인 출입을 꺼리고 있어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소의 19%, 돼지는 전체가 O형 백신만 맞고 있어 A형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돼지 A형 구제역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O형 구제역 백신이 공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모두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당국은 당초 21일에서 나흘 앞당겨 오는 17일까지 돼지의 예방접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달 10일 이후 AI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역대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나주와 무안일로 방역대의 이동 제한 해제를 위해 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전남의 32곳이었던 이동 초소는 20곳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거점 소독 시설은 구제역 여파로 한 곳이 추가된 39곳으로 늘었습니다.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의 지지자들이 법원의 재심 결정을 검찰이 재항고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은 광주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경찰의 위법 강압 수사를 인정하고 조속한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다시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 바로 순천시 얘긴데요. 그런데 반대 이유가 황당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가 대구 달서구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학생들에게 반기업 정서를 심어줄 수 있고 노동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제정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르칠 때는 안 좋은 기업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서에는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라거나 심지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발견됩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막 하니까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부담이 생기니까 구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인천과 대구에 이어 최근에는 순천시에서도 조례 제정에 발목이 잡힌 상황.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부 소상공인 종교단체가 저지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에 이념이나 사상 논리까지 끌어들이는 건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한테 수업에도 도움을 주자 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인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왜 노사 갈등을 부추기냐, 뭐 원인이나 이유나 알고나 얘기하는 거냐. 한편 반대에 부딪힌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은 집행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순천시의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사는 조선소 및 선박시설업체와 짜고 어선 건조 비용이나 매매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한 뒤 지난해 9월부터 금융기관에서 70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49살 김모 씨 등 2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광주 지역 예술가들도 집단 소송에 들어갑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 지부는 광주 민예총 측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예술인 39명의 소송인 명단을 제출함에 따라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병근 변호사가 제54대 광주지방변호사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는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 변호인단을 만들어 변론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포켓몬고 노선도를 제작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가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반영해 무료 충전소인 포켓스톱과 캐릭터 대결장인 체육관의 위치가 표시된 포켓몬고 노선도를 제작했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하철 노선에는 포켓스톱 30곳과 체육관 7곳이 몰려 있습니다. 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인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오는 4월 1일 개막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는 행사를 2주에 한 번 토요일에 열었지만 올해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여는 것으로 바꿨다며 그만큼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무용과 연극, 보컬과 성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참여하는 문화 난장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구속 기소된 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와 여거지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원이 위법 행위로 공소가 제기돼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 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각 지방의회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천일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희망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남은 올해 2개 기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3년간 모두 6개 기업에 3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는 천일염 생산 수출업체 가운데 해외 수출 실적이 있거나 앞으로 수출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서남의 주 어종인 참조기와 꽃게 등의 어획량이 지난해에 크게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참조기와 꽃게, 어징어와 멸치가 각각 22%에서 42%까지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고수온 여파로 연근해의 어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퇴직금 임금 인상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 4,000원이 건설업계 반대와 국회 늑장 입법으로 9년째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계노동자들은 퇴직공제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공제 당연 적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